자, 이번 시간은 17쪽이죠, 여러분. 선행학습 추론 능력에서 3번 보세요. 거버넌트하고 거버넌스란 말이 있네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참고로 영어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거버넌트. 좀 딱딱하지? 딱딱해. 거버넌트. 딱딱하다 해서 딱딱하다를 이렇게 말해보다 경성 그러죠? 경성. 거버넌트. 어떤 사람은 정부라는 말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지만 경성. 반대는 뭐냐면 좀 보세요, 여러분. 거버넌스 좀 부드럽잖아. 경성 반대가 부드럽다 뭡니까? 연성 그래. 연성. 그래서 정부 봅시다. 정부도 경성정부, 연성정부 그럽니다. 요즘은 부드러워야 돼. 198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보면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그러잖아. 민주화. 8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도 바뀌어야 된다. 부드럽게 뭐지? 연성정부, 거버넌스. 80년대 이제는 좀 독재화, 좀 딱딱하죠. 경성정부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버넌트라는 의미가 정부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통치하다, 지배한다, 통치하자, 통치. 그러면 거버넌스 뭐냐면 협력해서 관리한다. 협치 그럽니다. 협력. 뭐다? 협치. 그렇지, 협치. 협치 정부, 뭐 통치 정부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우리 이런 말이 들어왔죠? 80년대 이전에는 가장 파워 있는 집단이 뭐냐? 가장 파워 있는 집단이 군인이야, 군. 그러죠, 군인. 우리나라도 육사 그랬잖아, 그 당시 군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워 집단이 관이야, 공무원도 그죠? 관. 가장 파워가 없는 집단이 민이야, 뭐다? 민.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듣지. 군, 관민이 혼연일체하자 이거야. 뭐다? 군, 관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군인하고 관료 집단은 공통점이 전부 다 공무원이라는 점이야. 물론 군인은 특정직 공무원이죠. 특정직 공무원. 이 공무원도 이제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특정직 공무원 있잖아요. 이 둘이 공통점은 전부 다 뭐다? 공무원이란 말이야. 관. 근데 민간인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까 민간이죠? 민간인. 뭐다? 민. 그 관민이다 이거야. 그러면 관하고 민으로 나눠지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거버넌트라는 말은 정부가 행정을 수행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 민간인들은 참여하지 마. 민간인은 참여하지 말고 공무원만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게 민주화가 아니잖아. 뭐다? 독재화. 그걸 읽어보자. 영어로 뭐다? 거버넌트. 그래. 뭐다? 거버넌트. 반대로 잡아요. 그럼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 거버넌트는 뭐냐면 국가가 있어. 국민이 있겠죠. 국가를 대변하는 게 관료야. 국민을 상대하는 게 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죠. 정책을 결정할 때 민간인들은 참여를 배제하고 공무원들만 참여해서 정책을 만든다. 고로 국가가 국민을 지배 통치한다. 뭐지? 거버넌트. 딱딱하다. 이런 정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피라미드. 뭐다? 피라미드. 피라미드에서 공무원이 있고 국민이 있다. 공무원이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통치한다. 영어로 뭐지? 거버넌트. 고로 여기서 우리는 실패를 가져왔죠. 무슨 실패다? 정부가 실패했다. 이제 정부 실패를 극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거버넌스야. 거버넌스는 뭐냐? 바뀌죠. 군, 관, 민이 아니라 민, 관, 군이 되는 거야. 그렇지? 민, 관, 군.
자, 여러분 좀 제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정책을 만들자. 뭐지? 거버넌스가 합니다. 협력해서 관리를 합시다. 협치보다 거버넌스. 좀 새롭다. 새로 나타났다 읽어보자. 영어로 뭐지? New Governance에서 신국정관리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 한번 내릴게요. 제가 거버넌트 때문에 무슨 실패? 정부 실패다. 그리고 정부 실패를 극복해 나타나는 게 바로 뭐지? 거버넌스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NGO 있잖아. 시민단체 출신들이 장관이나 공무원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야. 이래죠? 그런데 지금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NGO 출신들도 장관도 되고 공무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책을 결정할 때 NGO도 참여시키고 공무원도 참여시킨다. 그래서 협력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라. 영어로 뭐지? 거버넌스다. 근데 대통령께서 정책을 결정할 때 NGO, 시민운동가들은 참여를 배제하고 관료들만이 참여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야. 뭐지? 거버넌트. 그러면 여러분 제가 행정학은 제가 그림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이 이거야. 80년대 이전에 조직은 전부 다 뭐다? 피라밋. 따라해봐. 뭐다? 피라밋. 피라밋을 띄는 조직을 100% 시험 문제야.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이런 조직을 뷰로크러시. 뭐라 말한다? 관료제. 뭐다? 관료제. 행정사 1회, 2회, 3회. 한 해도 그러지 않고 나온 게 바로 막스 베버 관료제의 뭐다? 역기능 뭐다? 문제점이다. 이거야.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 이런 복지부동, 무산일, 피터의 법칙, 파킨슨 법칙. 이게 전부 다 뭐다? 관료제의 문제점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관료제 조직 때문에 무슨 실패를 초래했지? 정부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부 실패를 극복하려면 피라밋이 아니라 바뀌어. 이거야. 너무 쉬워 행정. 계란이 되는 거야. 요건 일방적이야. 하향식. 반대로 뭐가 됐지? 상향식. 권위적이죠. 권위적. 반대로 민주적. 이걸 심리학자인 맥그리거라는 학자는 이런 조직을 영어로 X이론 X이론이란 거야. 이런 조직 반대로 읽어봐. 뭐가 됐지? Y이론 그래. 권위형은 X이론. 민주형은 Y이론. 여러분의 성격도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을, 좀 웃기는 얘기야. 선생님이 여러분을 종아리를 때려야만이 수동적, 피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 인간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X이론 그래. 반대. 혼자서도 잘해요. 셀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가 되지? Y이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은 X이론이 아니라 뭐가 되지? Y이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두 가지 다 행정학은 피라밋 아니면 계란이다. 이런 행정학을 옛날 고전적 행정학, 고전적 조직이론. 계란을 뭐라 부른다? 현대 조직이론. 뭡니까? 현대 행정학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행정. 아시죠? 아무것도 아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했네요. 1번, 거버넌트로서 행정이 뭐냐? 행정국가 시대 행정 개념. 잘 봅니다. 이 피라밋. 이 피라밋을 띄는 국가를 이렇게 말해. 읽어보자. 행정국가 그래. 그러면 계란. 이 계란을 띈다. 행정국가 새로 왔어. 그냥. 새로 왔다 뭐지? 신행정국가. 뭐라 말하지? 신행정국가 이렇게 말한 거야. 행정국가 시대 행정개념. 거버넌트가
공권력에 근거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이제 제가 좀 더 강할 겁니다. 미국에서는 NGO 그런 거예요. 아니, 개발도상국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조직이 아니다 해서 비정부 조직. 미국에서는 NPO 그래, 똑같은 말이야. Non-Profit Organization, 돈을 벌지 않는다, 비영리 조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환경연합, 뭐 경실련, 참여연대, 그걸 뭐라 말하지? 시민사회단체 그런 거야. 우리나라도 뭐라 말한다?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시장과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명령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정부가 어떻게? 통치 지배한다. 요것 때문에 무슨 실패를 했다고? 정부 실패다. 그리고 2번 들어갑니다. 거버넌스 행정이 정부 실패 이후 그렇지 새롭다. 신행정국가 시대 행정이념.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 수준에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연결보다 연계망에 의한 활동으로 통치나 지배보다는 뭐다? 협력을 통한 국정관리를 중시한다.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거버넌트 통치, 고로 정부 실패에 초래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는 거버넌스 뭐지? 협력한다 뭐다? 협치. 큰 정부, 지금 뭐지? 작은 정부. 큰 정부하고 뭐가 있다? 작은 정부. 피라미드가 뭐다? 계란. 좋아요. 1번 행정의 개념. 한번 해봐요. 행정이 뭐냐? 1. 행정이란, administration이란 사회과학의 한 분류로. 여러분, 암기하면 이해를 해야 돼. 사회과학 반대는 뭐야? 여러분, 제가 항상 반대 말해야 돼. 엄마 반대는 뭐지? 아빠잖아.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그리고 왜 행정학개론이 어렵냐면,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이야.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꾸 제가 그랬지. 반복밖에 없는 거야, 반복. 정확한 용어 정리.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 공무원 시험하고 우리 행정사 시험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 무조건 사지선다형이야. 7급, 9급 다 사지선다형인데 유일하게 우리 행정사는 몇 지지? 5지란 말이야.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제 한글 잘하니까 한번 봅시다. 한국은 반대말 했단 말이야. 아버지 잘 봐. 어머니 그래. 아버지만 되면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이 아버지를 다 다르게 표시해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해버린 거야. 뭐 파도 이렇게 하는 거야. 파도. 영어로 뭡니까? 뭐도. 같은 말 아닙니까? 또 파도를 갖다 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또 이렇게 하는 거네. 어린이들은 뭐라 말한다? 아빠 그래 그냥 아빠. 또 어린아이들은 뭐들을 뭐라 말한다? 엄마. 아버지 아빠 같은 말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이 드신 분은 아범 그래. 뭐야 아범 그래. 파더를 뭐라 말한다? 아범. 그럼 엄마를 뭐라 말한다? 어멈 그래. 뭐다? 어멈. 또 뭐 사투리로 말하면 또 파들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래. 아버지. 또 사투리로 뭐다? 어무이. 이거 뭐고? 뭐다? 어무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파도라는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용어였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다? 유사가 되는 거예요. 뭐더니까 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버지를 아빠, 아범, 아버지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동격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역설적으로 제 친구 뉴욕 할렘가에 있는 톰한테 그러면 제가 톰한테 강의를 가. 톰, 파더는 아버지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럼 톰 머릿속에는 파더 있고 아버지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다른 용어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시험장에 갔더니 아버지하고 아빠가 있으면 톰은 아버지하고 아빠가 동격이라는 사실을 안다 본다? 모른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게 어려운 거야.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행정학의 기원이 되는 국가가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행정학의 아버지다 이 말이야. 아버지. 그러면 우드로 윌슨이라는 행정학자가 행정학을 영어로 썼을 거 아니야. 그 영어로 쓴 걸 갖다가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번역한 거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또 우리나라 학자가 보다 한글로 번역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행정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법학, 행정학이 어렵냐. 그래서 일본말로 번역한 것을 우리 학자가 또 바뀐 거야.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거야, 용어가. 아셨지?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용어에 꼭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제가 접근 한번 해봅니다. 행정학은 사회과학 그랬어. 그럼 잡으세요. 과학이 두 가지 있더라, 과학. 과학은 두 가지 있는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읽어봐. 뭐가 있다? 문과가 있고. 그렇지. 반대로 뭐가 있다? 이과. 근데 요즘은 문과, 이과를 하나로 합치자. 융합, 뭐다? 융합 항목, 그래. 컨버션마다 융합 항목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문과고 이과가 있어. 문과의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읽어봐. 뭐다? 사회. 뭐지? 사회. 사회를 연구한다 읽어봐. 뭐다? 사회과학, 그래. 사회과학. 근데 사회 반대는 이과에서 읽어봐. 자연 시간 있지 뭐다? 자연. 읽어봐. 뭐지? 자연과학 그런 거야.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제가 맞추게 해줍니다. 옳지. 과학은 두 가지 있다. 사회과학하고 뭐가 있다? 자연과학. 아, 문과하고 뭐가 있다? 이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과학성, 과학인데 어느 게 더 과학적인 학문이냐면 A가 아니라 B야. 뭐다? B가 더 과학적이야. 왜냐면 이게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야. 행정사 1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올해 사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확신해. 잘 보세요. 여러분, 자연 시간에 주로 하는 게 실험이잖아. 이론이야 주로 실험이야. 실험을 많이 하잖아. 실험 또 뭐 플라스크에다 알코올 집어넣고 알코올 막 떼잖아. 뭐 증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연 시간에 주로 실험을 많이 해. 실험하는 거야. 실험을 해서 증명하는 거야. 증명.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은 왜 2냐. 1 플러스는 왜 2가 되는가 증명합니다. 이런 접근 방법을 허버트의 사이먼은 논리 실증주의 그럽니다. 뭐라 말한다? 논리 실증주의. 우리 행정사 제1회 시험 60번 시험 문제야. 뭐다? 논리 실증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논리 실증주의를 이 사회, 행정학에 도입한 이론이 바로 행정 비헤이버리즘. 뭐가 된다? 행정 행태로 그런 거야. 이게 일의 시험 문제, 행정 행태로. 행정 행태로는 논리 실증주의 접근 방법에 의해서 증명한다. 증명의 방법을 쓴다 이거야. 증명의 방법을 쓴다. 실험을 통한다. 그런 학문을 뭐라 그런다? 자연과학 이렇게 말합니다. 아셨죠? 자, 반대는 뭐냐? 반대는 뭐냐면 사회과학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 실험하기 어렵다. 그리고 증명할 수도 없어. 증명할 수 없다. 이 반대. 저는 이게 사회시험에 나온다 이거야. 사회시험에서 이게 바로 에드먼드 후셀이 연구한 이거 뭐다? 현상학 그래. 현상. 쉬워. 논리 실증주의 반대가 바로 뭐지? 현상학. 요거를 이제 행정학에 도입하면 뭐가 되냐면 새롭다 해서 신행정학 그럽니다. 옳지. 뭐다? 새롭다 신행정학. 이거 너무 쉽단 말이야. 논리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게 뭐다? 현상학. 행정행태를 비판하는 게 바로 뭐다? 신행정학. 그러면 좋아. 그러면 신행정학하고 행정행태론하고 어느 게 과학적인 학문이다. 어느 게 과학적인 학문이다. A가 아니라 뭐다? B다. 아셨지? B. 맞고 말하면 문과하고 이과하고 어디가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이과. 그런데 우리 행정학은 B가 아니라 어디에 된다? A다. 뭐다? A다. 이렇게 말하죠. A. 제가 한번 예를 들게 잘 봐. 1 플러스 1은 2다. 라고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그런 접근 방법을 사이먼은 뭐라고? 논리 실증주의다. 그런 행정학 패러다임을 뭐라고? 행정행태론. 누가 연구했다? 허버트 레이. 누구다? 사이먼. 누구했다? 사이먼이다. 야, 반대 봐. 반대는 뭐냐? 그럼 잘 봐.
1 플러스 1은 귀요미. 뭐다? 귀요미. 그런 거예요. 1 플러스 1은 귀요미.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귀요미, 귀요미. 그러잖아.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귀요미다. 이건 실험도 못하고 증명도 못하잖아. 그런 조건을 뭐라 말한다? 현상화. 현상화. 에드먼드 후세. 그걸 행정학에 도입한 게 바로 뭐다? 실행정학. 대표적인 학자도 뭐다? 드와이트, 누가 있다? 왈도 그럽니다. 왈도. 그럼 여러분 여기서 머리 좀 쥐가 날라고 할 거야. 학자들 막 이름이 나오네요. 학자 신경 쓰지 말아야 말이에요. 20문항 중에서 출제돼봤자 한 문제야. 근데 절대 고민하지 말고 학자는 누가 출제되는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다. 학자는 신경 쓰지 마라. 아셨죠? 사이먼하고 누가 있다? 왈도가 있다. 그래서 논리실증주의, 행정행태론이 우리 행정사 제1회 시험에 출제됐다. 그럼 이제 뭐가 앞으로 올해는 뭐가 시험에 출제된다고? 현상은 뭐가 나온다? 신행정이 나올 거다 이 말씀이야. 그럼 하나 더 있던 게 잡으세요. 잡아. 별것도 아니야. 우리 속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길 물속은 알 수 있다. 10길 물속은 알 수 있다 이거야. 알 수 있다. 그런 접근을 읽어봐. 뭐라고? 논리실증주의. 이건 팩트, 가치야, 사실이야? 사실이잖아, 사실. 근데 반대로 봐. 한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이거야. 한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지. 없다 이거야. 이게 사실이야, 가치야? 가치. 가치를 연구한다. 읽어봐. 그게 바로 뭐지? 현상학 뭐다? 현상학. 더 쉽게 한번 해볼게자. 관찰자. 관찰자가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어.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한다. 사실 문제 뭐지? 논리실증주의. 관찰자가 관찰자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가치 문제를 연구한다. 뭐지? 현상학. 앞으로 뭐가 시험에 난다고? 현상학. 그럼 패러다임을 뭐라 말한다? 실행정학. 대표 학자가 누구지? 드와이트 왈도. 누가 있다? 왈도다 이 말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에 출제되면 이렇게 됩니다. 학자를 암결하고 내진 않아. 근데 이거 족보를 알아야 돼. 사이먼하고 왈도하고 어느 학문이 먼저 났다? 사이먼이야. 사이먼이 나타난 게 1900 언제다? 40년대. 실행정 1900 언제 나타났지? 70년대. 그 족보를 잡아달라 이 말이야. 학교에 올려오지 말고 아셨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들어갑시다. 사회과학의 한 분류로 공행정과 사행정을 불문한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아까 배웠죠? 공행정도 행정이고 사행정도 행정이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넓은 음행정이 되는 거야. 이해 됐나 여기까지? 다시 한번 행정학도 행정학이, 행정학도 행정이고 경영학도 행정이다. 이때 행정을 넓게 본다. 뭐지? 넓은 음행정. 이거 이제 우리가 대감 이렇게 말합니다. 줄여서 공사행정 메더론 이론 하나다. 뭐지? 공사행정 일원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넓은 음행정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행정학은 공공행정의 개념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사행정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경영학은 행정이 아니야. 행정만 행정이다. 좁은 음행정. 좁은 음행정은 이제 반대로 공사행정 메더론이다. 이원론 그래. 다시 한 번이 행정과 경영은 같다. 공사행정 이론론. 넓은 음행정 아니요. 행정학과 경영은 다르다. 공사행정 이론론 뭐지? 좁은 음행정. 2번, 3번 묶어서 반대표시. 공행정, Public Administration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공기업, 기타 특수한 성격을 갖는 기관의 여러 활동이 밑줄 국가의 목적인 공익을 그거야. 그래서 동네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국가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누가? 허버트 A. 사이먼.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을 뭐라 말한다? 공행정. 아니다. 사행정,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란 민간 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본다는 겁니다. 사익을 추구한다.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공익을 추구한다면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해했나 못했나?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공행정의 주체로서 틀린 것은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3. 육군 제26사단. 4. LH공사. 5. 삼성전자. 어디지? 삼성전자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밑줄. 행정학의 아버지가 누구다? 우드룰스냐. 뒤에서 할 겁니다. 우드룰스는 행정의 분야는 뭐다? 사무의 분야다. 그럼 잘 봐. 행정의 분야는 정치학이 아니라 뭐다? 경영의 분야다. 경영. 그래서 아까 배웠죠. 경영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뭐다? 농률성이란 말이야. 농률성. 농률성의 분야라고 규정한다. 다시 한번. 행정의 아버지인 윌슨은 행정의 분야는 정치가 아니라 뭐다? 경영의 분야야. 그리고 행정에 추구하는 가치는 정치, 공익이 아니라 경영. 뭘 추구한다? 사익. 사익이 바로 뭐다? 농률성을 추구한다. 5번, 6번 묶어서 반대 표시. 허버트 A. 사이먼은 행정을 일종의 사회적 행동이며 협동적 집단행동으로 파악하고 합리성에 기초한 집단적 활동 또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정했다. 또 붙여봐. 행정은 의사결정이다. 누구의 말이다? 사이먼. 의사결정에다만 동그리 쳐주세요. 사이먼은 의사결정을 연구했어. 그 모형이 2편에 가면 만종 모형에 나와. 만종 모형. 이걸 연구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사이먼. 여러분 저 지금 몇 번 하잖아. 사이먼 하면 뭐지? 행정행동 계속 나오잖아. 사이먼을 비판한 게 6번이야. 왈도. 왈도는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집단적 뭐다? 협동행위라고 했다. 사이먼 하면 행정행동. 왈도 하면 뭐다? 신행정학자. 학자 의미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내보겠다. 4, 5, 6 한번 보고 있어봐요. 행정의 특성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협동성 2. 의사결정 3. 합리성 4. 관리성 5. 투쟁성 전남보다 투쟁성. 페이지 넘겨서 7번, 8번 묶어서 반대 표시. 7번, 8번 묶어서 반대 표시. 19세기를 뭐라 말한다? 입법국가 그래. 입법국가. 20세기를 뭐라 말한다? 행정국가. 그래서 우리는 19세기 입법국가 이후에 나타난 사회가 20세기 뭐다? 행정국가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봐봐. 왜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개됐는가?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 이거야. 7번 보죠. 행정학 개론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럼 물이 흐르듯이 흐름을 타줘야 되겠죠. 잘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매년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 대표인가? 우리가 한국사에서 시대 분류를 하잖아요. 시대 분류 때 뭐 이렇게 하더라고. 고대사. 고대사. 고대. 그 다음에 근세야, 여러분. 근세. 근세 지나서 근대란 말이야. 근대라고. 근대 지나서 현대라고 해. 현대전자 아니야? 뭐다? 현대 이렇게 말해. 현대를 지나면 새롭다 해서 이렇게 말해. 신현대 그러죠. 새롭다. 신현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세, 근대, 현대, 새롭다, 신현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시대 분류 이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학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우리 행정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고대 들어가고 근세 이때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가운데 꼈다 해서 중세 그래. 뭐라 그런다? 중세. 그 다음에 근대 이렇게 말해. 근대 사회를 입법국가 뭐라 말한다? 입법국가. 현대 사회를 읽어보자. 뭐라 말한다? 행정국가.
그 다음 신현대 국가를 새롭다. 신행정국가. 뭐라 말한다? 신행정국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와. 100%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씀이야. 아예 나오지 않아. 근데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 족보는 잡아야 돼. 어디 있다? 옛날보다 고대사에. 응? 고대 지나면 뭐가 된다? 중세. 그지? 중세. 중세는 또, 중세를 지나면 뭐가 된다? 근대. 근대를 지나면 뭐다? 현대. 현대 사회도 또 나눠져. 새롭다 보다 신현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뭐 이거 뭐야? 입법국가, 행정국가, 새롭다, 신행정국가 그랬잖아요? 계속 시험에 나는 게 이거예요, 지금 3회 계속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세요. 어떻게 정리하는가? 몽테스키에는 국가를 삼권분립이라고 나눴어. 삼권분립이 뭡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 있어? 입법부 하면 뭐다? 국회의장 있죠. 사법부 하면 어디다? 대법원보다 법원이 있단 말이야. 행정부 하면 누가 있다?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견제 균형하는 거야. 서로 타치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야. 그러다 삼권분립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봐. 조선시대 임금님은 삼권을 혼자 다 틀어진 거야. 입법, 행정, 사법 다 통째로 거머쥔 거야. 삼권분립이 안 돼 있어. 그런 국가를 우리는 절대국가 뭐라 말한다? 절대국가 그런 거야. 짐이 곧 뭐다? 태양이다. 뭐다? 절대국가. 루이 베세 14세를 말한 거야. 루이 14세. 절대국가. 절대국가가 붕괴되고 나타난 게 바로 뭐다? 근대국가. 뭐가 되나? 근대국가 그런 거야. 별거 아니지. 잘 봐야 돼. 우리는 근대국가 이전을 갖다 우리가 뭐 중세대 그런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무슨 국가다? 절대국가. 절대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의 뭐다? 통합이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군주가 다 틀어져. 짐이 곧 뭐다? 태양이다. 태양의 왕. 루이 베세지 14세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는 거야.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잖아. 1789년이니까 몇 세기지? 18세기잖아. 18세기 말부터 무슨 국가다? 근대국가 그런 거야. 18세기 말부터 몇 세기까지를 봐? 19세기 초. 19세기 초까지를 뭐라 그런다? 근대국가 이렇게 말해. 근대국가다. 근대국가다. 그 다음에 현대국가는 19세기 초에서부터 굳이 말하면 영국 대처 수상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총리에 당선된 게 1979년이거든. 1979년. 그래서 19세기 초부터 20세기 말, 20세기 말까지를 무슨 국가다? 현대국가 그래. 현대국가. 그 다음에 그렇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새로 나왔다. 뭐지? 신현대. 이런 말, 다른 말로 뭐다? 신행정국가. 뭐라 말한다? 신행정국가 이렇게 말한 거야. 신행정국가. 이렇게 정리됐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16에서 18세기를 뭐라고? 절대국가. 하나만 특징 잡아. 절대국가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뭐다? 미분립. 그 하나만 외워달라 이거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딱 그 하나밖에 없는 거야. 2009년 서울시 구급 딱 한 번 나왔지. 딱 한 번. 그 다음에 근대국가는 18세기에서 몇 세기다? 19세기. 이거 갖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무슨 사회다? 산업사회보다 산업사회다. 산업사회. 근대사회. 근대사회 걸 뭐다? 산업사회. 산업혁명.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죠. 이런 국가 다른 말 잡아. 무슨 국가다? 입법국가. 그러면 여기서 입법국가 상대되는 국가를 뭐라 말한다? 행정국가 그러든 그 차이점이 뭔가 제가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너무 쉬워. 자,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합니다. 삼권이 세 번 했다. 분립. 첫째,
일부 잡아. 첫 번째 부. 일부를 입법부 그런 거야. 입법부. 매년 두 문제 시험이 나온다 했죠. 제가 입법부야. 2부를 갖다 행정부 그럽니다. 행정부. 3부가 뭐냐? 3부를 갖다 사법부 그러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쉽게 끝냅니다. 3부는 뭐가 된다? 사법부 그래. 그러잖아, 사법부. 그럼 잘 보세요. 법을 만든다 이거야. 법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입법부야. 법을 만든다를 우리 행정에서는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 또 다른 말로 정책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입법부를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고 말합니다. 국회. 어셈블리 국회. 미국에서는 카운슬에서 의회 그런 거예요. 연방의회. 뭐다? 의회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뭐 행정부. 우리 군대 가면 행정병 있잖아. 행정병. 사무를 관리하다. 사무를 본다 보다 행정부. 행정부를 두 자로 말하면 뭐라 말하죠? 정부 그래. 뭐다? 정부. 말을 바꾸면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 정부는 그 법에 따라서 뭐다? 집행. 뭐다? 집행만 한 거야. 집행자. 정부야. 그 다음에 정부가 집행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법에 대해서 사정 판단한다. 판단한다. 그게 바로 뭐지? 사법부를 우리나라에서는 법원 그럽니다. 뭐라 말한다? 법원. 그래서 세 개가 쪼개졌다 보다 삼권분립. 그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정부의 권한보다 국회 권한이 강하다. 19세기 읽어봐. 무슨 국가다? 입법국가. 그래. 다시 한 번이 정부의 권한보다 국회 권한이 세다. 19세기 무슨 국가? 입법국가. 아니다. 국회의 권한보다 정부의 권한이 세진다. 20세기 무슨 국가다? 행정국가인 거예요. 너무 쉬워. 국회 힘이 세다. 19세기 무슨 국가? 입법국가. 아니다. 정부 힘이 세다. 20세기 무슨 국가? 행정국가. 이렇게 정리되죠. 그 다음에 법이 발달한 국가를 뭐라 그런다? 사법국가. 사법국가를 일명 다른 말로 입법국가 하는 거예요. 입법국가. 다른 말로 뭐다? 사법국가. 그래서 정부는 입법부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사법부로부터 견제를 당합니다. 매년 시험 문제야. 밖에서 통제한다. 이런 통제를 갖다 밖에서 읽어보자. 무슨 통제다? 외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 그런 거예요. 다시 한 번. 국회나 법원이 행정부를 감시한다. 밖에서. 무슨 통제? 외부 통제. 정부가 스스로 자기를 감시한다. 내부에서 뭐다? 내부 통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매년 시험 나온 거예요. 이제 확실히 감시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짐이 곧 태양이다. 짐이 곧 국가다. 절대국가. 16, 18세기. 삼권 미분립. 그만 알면 되겠다. 시민혁명에 의해서 근대국가, 입법국가, 산업세계가 들었습니다. 18세기 말에서 몇 세기다? 19세기 초. 정부인보다 국회힘이 세더라. 그 다음 나타난 게 바로 현대국가다. 현대국가 행정국가, 20세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족보를 말하면 엘빈 토플러 같은 학자는 제3의 물결 이렇게 말했어. 이쪽 갖다 우리가 제1의 물결. 무슨 혁명? 농업혁명. 아그리컬처. 리볼루션에서 농업혁명. 농업사회보다 1의 물결. 그 다음에 근대사회, 산업사회를 몇 의 물결이다? 제2의 물결. 그래. 제2의 물결. 그 다음에 제3의 물결. 3의 물결을 갖다 정보가 돈이다. 읽어봐. 뭐다? 정보화 사회보다 정보화 사회. 제4의 물결. 이쯤 되겠다. 제4의 물결을 갖다 지식이 곧 돈이다. 뭐다? 지식사회. 다른 말로 뭐다? 결합해서 뭐지? 지식정보사회. 그런 거야. 하나 더 넣으면 덴마크의 미래학자인 롤프 얀센 학자는 지식정보사회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를 갖다 이거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미래 사회를 갖다 드림 소사이티보다 꿈의 사회보다 꿈의 사회 이렇게 말한 거야. 아직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죠.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 석학자는 제1의 물결을 뭐라 말한다? 농업사회,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을 뭐라 말한다? 산업사회, 즉 산업혁명. 제3의 물결이 바로 무슨 사회다? 정보사회. 이거 시험에 나와요. 정보사회. 그 다음에 정보사회를 지나서 제4의 물결은 뭐다? 지식사회.
근데 요즘은 지식하고 정보가 결합돼서 무슨 사이다? 지식 정보 사이다. 그래서 나타난 정보가 바로 유비쿼터스 정보, 스마트 정보 이렇게 말해. 요즘 정보를 말하고 스마트 정보. 다른 말로 라틴어로 보다 유비쿼터스 정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왜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보자. 첫째는 의미 없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운동이 발달했다. 노동조합이 발달했다. 두 번째는 보통 평등 선거제도가 시행됐죠. 1인 대표다 1표. 1인 1표에 의한 보통 평등 선거제도가 시행됐죠. 세 번째는 잘 봐. 3번, 4번 묶어서 별표해. 요거 포인트야. 큰 정부로 인한 보다 행정권의 강화. 이거 봐. 입법국가에서는 정부 권한이 약하잖아. 근데 행정국가로 오면서 행정부 권한이 세. 작은 정부다 큰 정부다 큰 정부 별표. 큰 정부로 인한 행정권의 강화. 그리고 4번 그게 두 가지 사건 안에 돼.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보다 세계 대공황.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건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무슨 정부? 큰 정부. 그리고 행정권의 뭐다? 강화. 이걸로 나타난 국가를 뭐라 말한다? 행정국가. 이게 시험 문제다. 꼭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행정권이 강화된 사건이 두 가지 있더라고. 또 뒤에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날 터졌어. 블랙 투스데이에서. 이게 바로 뭐다? 세계 대공황이야. 세계 대공황. 뉴욕에서 발발했잖아요. 주식이 폭락합니다. 실업자가 증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정보 개변다. 그 대통령이 바로 누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한테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영국의 현대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누다? 케인스가 나타났고, 케인스. 유효 수요를 창출하다. 케인스 경제학자의 공급보다 수요를 강조하는 거예요. 큰 정부, 정부주의자. 그 사상을 받아들인 대통령도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래서 도입한 게 바로 뉴딜 정책이야. 뉴딜. 테네시 강의 다목적 때문에 먹은 사람. TVA. 테네시스 밸리 오소리티. 유명한 거죠. 두 번째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난 뒤에 대통령을 당선한 게 바로 존슨이야. 존슨 대통령이 흑인이나 빈민자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자. 무슨 운동? 위대한 사회건설하자.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행정권이 강화됐다. 그런 국가를 무슨 국가다? 행정국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정부, 큰 정부, 큰 정부. 좋았어요. 그래서 8번 봐. 그래서 행정국가란 행정기능이 고도의 전문성, 복잡성, 다양성을 내포하고 행정권이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게 3권 분립은 되어 있지만 행정권이 강화되는 국가를 무슨 국가다? 행정국가다. 그리고 결국은 이 행정권이 강화된다. 규제가 강화된다. 그리고 무슨 실패를 초래해서 정부 실패가 된 거야. 정부 실패가 그번에 나타난 게 바로 무슨 국가다? 신행정국가지. 8번, 9번 묶어주세요. 9번. 행정국가로 인한 정부 실패가 초래되어 1980년대 이후에는 신공공관리를 입각한 작지만 효율적인 강한 정부가 등장하였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를 영어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 말한다? NP인 거래. New Public Administration. 오스본과 게이블러는 이런 정부를 그러지 뭐다? 기업가형 정부. 우리 행정사 1회 시험 문제보다 기업가형 정부다. 행정사 3회 시험 문제 NPM하고 뭘 비교했다? NPS를 비교하시죠. 두 번 나왔다 이 말씀. 아주 여러분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마무리 한번 합시다. 행정의 정의. 그렇죠? 행정학의 모태가 되는 학문은 정치학이야. 정치학이 주로 다룬 게 뭐다? 가치 문제. 다른 말 국가의사. 투자로 뭐다? 정책 결정.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돼. 정치학하면 사실이 아니라 뭐다? 가치. 가치일 걸 뭐다? 정책 집행이 아니라 뭐지? 정책 결정. 꼭 그건 정리해줘야 되겠죠? 2번 봐. 행정학이란 행정현상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기술성뿐만 아니라 과학성이라는 양면성을 다 가져. 아까 그랬죠. 행정학은 정치학도 가질 수 있고 경영학도 가질 수 있다. 기술성뿐만 아니라 보다 과학성이라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뭐지? 양면성을 가진다. 반대말 뒤에서 할 겁니다. 기술성 반대가 과학성이야. 가치 반대 사실이 정책 결정 기능 반대가 뭐다? 정책 집행. 반대말. 그리고 3. 행정은 정치로서의 특성과 관리로서의 특성이라는 뭐다? 양면성을 가져. 이거 공식이야. 3번 별표해봐. 행정학은 앞면, 뒷면이라는 뭐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별표. 그래서 행정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그랬어. 첫째, 정책 기능. 정책 기능을 다른 말로 잘 봐. 정책 결정. 다른 말로 정책 형성 그런 거야. 이건 주로 뭐다? 정치 측면. 반대로 집행 기능을 다른 말로 집행, 관리 이건 뭐다? 경영 측면. 그래서 행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정치적 측면도 있고 경영적 측면도 있더라. 그래서 고로 양면성이다. 5번 행정은 사회 집단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과정. 동그랗게 쳐봐. 사회 집단의 목적. 두 자리로 뭐다? 공익. 공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과정이죠. 그리고 6. 고도의 합리성을 가진 인간의 아까 뭐지? 협동행위다. 사이먼. 그리고 7.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을 관리하는 뭐다? 기술이 아까. 인사행정, 조직관리, 재문경 그랬지. 조직, 인사, 예산을 관리하는 뭐다? 기술. 그리고 9. 행정은 환경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그라미 뭐다? 개방체제. 그러면 이런 봐. 문이 다 닫혔다? 폐쇄체제. 문이 열리면 뭐지? 개방체제. 그럼 뭡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공무원하고 국민하고 교류가 없어서 닫혔다. 무슨 체제? 폐쇄체제. 요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하고 정부하고 교류가 하는 거야. 무슨 체제? 개방체제. 그러면 현대행정의 특징은 폐쇄체제가 아니라 뭐지? 개방체제. 우리 조선시대 봐. 조선시대 흥선 대원군 합파. 대원이대감 정책이 바로 뭐야? 나라문을 거둬 잠궈 뭐다? 쇄국정책 그러잖아. 쇄국정책. 서구 열강과 교류를 하지 않겠다. 폐쇄적이야. 그걸 뭐다? 폐쇄체제. 요즘 우리가 FTA도 맺고 그러잖아. 세계 갖고 가고. 열렸다. 무슨 체제? 개방체제. 9번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행정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관련이 없다 있다? 있다. 행정학은 가치도 다르고 사실도 다른다 이거야. 2번 일반적 의미로 봅니다. 반대표죠. 광의의 개념 반대가 뭐지? 협의의 개념. 넓은 행정이 뭐냐? 1.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의 협동적 노력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죠. 그 다음에 넓은 행정이 뭐냐?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동적 노력의 한 형태다. 그리고 3. 예를 들면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 등 모든 조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야. 삼성전자가 하는 것도 행정이다. 뭐지? 광의의 개념. 아니다. 협의. 1. 행정은 뭐냐?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행정만 의미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것만이 행정입니다. 저분은 행정이다. 협의. 최근의 개념이 뭐냐? 첫째, 80년대 이후로 보겠죠. 정부 실패 이후 행정 개념으로는 거버넌스로서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 공동체, 영어로 아까 뭐지? MPO, NGO로 구성된 연계망을 통한 협력적 행위를 말해. 요즘 통치가 아니라 보다 협력적 행위. 그리고 2번, 정부 이전에 존재하는 공공성의 개념을 전제로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통한 양자의 통합을 시도한다. 즉 민관 협력, 민관 협력을 강조한다. 영어로 뭐지?
거버넌스. 좀 새롭다면 뭐가 되지? 뉴 거버넌스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쉬었다 정리하죠.